네, 서울의 오늘 첫 소식 집중 리포트로 시작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말, 또 먹고 살기 힘든다는 말 많이들 하시잖아요. 최근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사회적 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특구를 조성하고 있다고 하죠. 네, 6개 자치구가 예비 특구로 지정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형 사회적 경제 모델은 어떤 모습일까요? TBS 집중 리포트에서 알아봤습니다. 계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사회적 경제. 서울 시내에만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 2,500여 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경제 영역이 다양한 형태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서울시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 국제 협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담은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특구를 조성해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아직까지 사회적 경제가 이 실질적인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아직까지 제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경제가 실질적으로 지역의 이런 문제들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자 해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경제 특구는 사회적 경제를 통해 보육, 돌봄, 교육 등 서비스를 창출하는 사회 서비스형과 지역의 산업적 특성과 사회적 경제를 결합한 지역 산업형, 그리고 유통, 금융, 기술 등 다양한 시설을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조성, 운영하는 거점 시설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6개 자치구를 사회적 경제 예비 특구로 지정해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소셜 패션을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 특구 조성을 시작한 성동구. 소셜 패션은 수제화 산업과 의류 봉제 사업을 합친 새 이름입니다. 성동구에 형성된 민, 관, 산학의 사회 관계망을 통해 기존 패션 산업에 사회적 가치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자치구 최초로 제정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 조례는 지속 가능한 소셜 패션 환경을 구축하는 데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이 넉넉하지 않고 담보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그런 기금을 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기업만을 위한 그런 기금이 조성이 된다면 그분들께서 그런 기업들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그런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들이 임대료 상승에 의해 쫓겨나지 않고 성동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더불어 수제화 산업과 의류 봉제 산업이 어우러진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지역에 있던 다양한 패션 산업과 사회적 기업들이 결합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그것에는 예술인들도 결합이 돼야 될 거고요. 지역 주민들도 결합이 돼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사회적 경제가 지역 경제를 끌고 가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경제적 토대가 형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악구에서는 서로 돌봄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사회적 경제 모델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저소득층 비율이 높고 서울 평균 각 동마다 2개씩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1개밖에 없는 동이 9개나 있습니다. 이렇듯 영유아 복지시설이 부족한 문제를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풀어보자는 것입니다. 기존에 형성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 1층에 시범 사업으로 마을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 우리가 시범 사업을 통해서 먼저 한 다음에 각 동에 1개씩 이렇게 확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분야라는 게 구민의 생활상의 협력과 실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고, 또 재사용과 재활용 영역은 다양한 사업화 가능한 부분으로 사업 영역들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되살림 매장을 확대한다든지 리사이클링 사업들을 영역을 넓힌다든지, 그리고 친환경 제품 생산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이 협력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노원구는 재활용과 재사용 같은 자원순환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며 나눔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돌봄산업 클러스터 개발, 성북구 도시재생 융합, 마포구는 문화예술 관광체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등 지역별 특색에 맞춰 실질적인 서울형 사회경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가 모든 문제의 해결 방식이 될 수 없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식이 사회적 경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그게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율성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너무나 설계적인 관점에서 정부 주도하에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계속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경제라는 어떤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시민 참여, 영리와 가치의 공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민하는 과정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시민이 서로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어떠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그것이 조직화되는 것을 막고 있는 각종 규제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 같은 것을 없애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때이지. 서울시는 2018년까지 총 12개의 예비특구를 선정해 지원하고 나아가 성공 모델로서의 사회적 경제 수도 서울, 국제적인 사회적 경제 허브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첫 발을 뗀 서울형 사회경제특구가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TBS 김지수입니다. 서울형 사회적 경제 특구에 대해 취재한 김지수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사회도 이런 사회적 경제가 그 사회적 기업도 마을 기업 또 협동조합 이런 형태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사회적 경제가 주목을 받고 또 문제 해결을 사회적 경제에서 찾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미 고령화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요. 네. 또 일자리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경제 성장률은 점점 둔화되고 있고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이 정말 절로 나오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류 경제학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문제 해결의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요. 이 시점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회적 경제입니다.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 한 번 더 그 의미를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사회적 경제는 경쟁과 이윤보다는 협동과 연대를 통해서 더불어 사는 우리 사회의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를 말합니다. 네. 잘 들었는데요. 이 경제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좀 더 부각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적 경제 영역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해외에서 보고 배울 만한 어떤 사례가 있나요? 네,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는 주로 유럽 쪽에서 많이 발달을 했는데요. 네. 성공 사례를 살펴보면 이탈리아의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정말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인데요. 네. 일반적인 협동조합이 9만 5천여 개가 있고요. 또 네. 주택조합은 11,000여 개, 오. 또 사회적 협동조합이 18,000여 개가 있습니다. 네. GDP의 10%가 이 협동조합에 의해서 생산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탈리아 중에서도 성공 사례가 또 있습니다. 트렌티노 지역의 경제 통계를 살펴보면 네. 유럽 내에서 각종 조사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이탈리아 지역 내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는 2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파른 산악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7개의 마을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거미줄처럼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탈리아의 그 사례를 말씀 주셨는데 아직 그 척박한 환경일지 모르지만 지역적인 특성과 또 사회적 경제가 참 잘 어우러져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성공 사례가 혹시 없을까요? 네, 가까운 곳에 아주 성공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네. 성동구의 마장동 축산물 시장을 들 수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이 구성되고 고기 익는 마을이라는 가게가 설립되면서 시작이 네. 됐는데요.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마장동 축산시장에 가셔 고기를 사고 나면 정육식당에 가서 한 3,000원 정도만 그렇죠. 돈을 내시면 상차림 비용만 받고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고기를 사 먹고 직접 구워 먹기 위해서 이곳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늘었는데요. 네. 과거에는 축산물 거래가 끝나면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장인들의 회식 장소로 또 가족 단위의 외식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역의 특성을 잘 이용해서 사회적 경제가 성공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마장동 정육식당이 좀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곳이 사회적 경제의 성공 사례였다고 하니까 좀 특이하기도 한데요. 새롭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서울시가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예비 특구를 지정해서 지원을 시작을 했는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회적 경제를 만들고 또 활동하고 활용하는 것의 모든 주체가 시민이기 때문인데요. 네. 사회적 경제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생소하고 다가가기 힘들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쉽게 알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회적 경제 역시 이윤이나 이익을 추구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회적인 가치와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시나 자치구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나섰다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네.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특구 자체가 독립적으로 조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경쟁이 아닌 협동으로 지역의 공동체가 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주셨던 것 같고요. 우리 지역에는 어떤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고 활동을 좀 참여해보는 게 좀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